도로망을 왜 이제 조합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런 도로망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 세로 간격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A에서 B까지 가려고 하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최단 경로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른쪽으로 4번만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3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짓은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최단 경로입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가려면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3번 가는데 이제 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결국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라고 하고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고 했을 때 결국 뭐하고 똑같겠어요? A 4개,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나온 거죠, 사실은. 우리 저기 10개의 공과 2개의 칸막이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할 때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려면은 좌우지간, 우좌지간 몇 개를 배치해야 돼? 7개를 배열해야 돼. 7개가 있는데 7칸. 7개를 배열한 4개, 5개, 6개, 7개, 7개를 배열하는데 이 중에서 A를 배치할 4개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B 자동으로. 그런 의미에서 7C4가 되는 것이죠. 혹은 7칸 중에서 B를 배치할 3칸을 고르면은 A는 자동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똑같다는 거 아시죠? 쌤 7C4하고 7C3하고 왜 똑같습니까? 이거 안 물어보겠지? 모르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4개하고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어쨌든 7개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A 1, 2, 3, 4, B 1, 2, 3 해가지고 서로 다 달랐다. 그러면 걔네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7팩이겠죠. 7팩인데 A 4개가 서로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A1과 A2가 바뀌더라도 이건 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A1, 2, 3, 4가 그 배열이 바뀌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요? 그게 바로 4팩까지입니다. 그죠? 또 B3개 마찬가지. B1, B2, B3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케이스가 바로 3팩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팩 나누기 3팩, 4팩이 7C3 또는 7C4와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도로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은 조합이에요, 조합. 도로망은 조합인 것이고, 그리고 A 4개, B 3개. 아까 우리 그 학습 목표 볼 때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A 4개하고 A 4개 같잖아요. B 3개 같잖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입니다. 도로망도 조합입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I, J에서 I 플러스 1, J.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떻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든지 위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은 돈이 1,000원 든다. 통행료. 그다음에 시간이 1시간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I, I에서 I 플러스 1, I 플러스 1 뭐죠? 대각선 방향이네요.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데는 돈은 2,400원이 든다. 좀 빨리 가니까 돈을 많이 받죠. 민영화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2,400원 비싸고, 근데 대신에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각선 방의 도로가 y 이퀄 x 위에만 있지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런 데는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I, I에서 I 플러스 1, I 플러스 1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 진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 J에서 I 플러스 1, J 플러스 1 그게 아니에요. I, I에서 I 플러스 1, I 플러스 1 그림에서 보다시피 y 이퀄 x 위에만 대각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2,2에서 3,3까지 가려고 하는데 대각선도를 이용하면 돈은 2,400원 많이 들지만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가든지 또는 위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은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려. 이제 400원은 줄이지만은 비용은 이제 1,000원, 1,000원이니까 2,000원이죠. 그다음에 1시간, 1시간이니까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이런 얘기인데 자, 질문. 원점에서 4,4까지 이동하려고 하는데 9,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7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모든 경로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9,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7시간 이내에 가는 경로수, 이런 제약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계산을 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세려면 더
복잡하니까 요건에 맞는 것만 세라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비용이 얼마가 들 건지, 몇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예요? 대각선 도로를 토탈 4칸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몇 칸 이용할 거냐? 대각선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뭐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대각선 도로를 몇 칸 이용하냐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달라질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출발이 되겠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대각선 도로를 몇 칸을 이용하느냐? 최대 4칸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3칸, 2칸, 1칸, 대각선 도로 하나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대각선 도로를 4칸 이용하게 되면 비용, 소요 시간 어떻게 되나요? 2,400원씩 4칸을 가야 되니까 9,600원이 들겠네요. 비용 쭉 나열해 봅시다. 대각선을 3칸 이용하게 되면 대각선으로 1칸 이용하는 거 2,400원 비용을 줄이겠지만은 가로 세로 저기 오른쪽으로 1칸, 위쪽으로 1칸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2,000원이 들어서 결국 400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9,200원 되겠죠? 마찬가지로 400원 줄여서 8,800원, 8,400원, 8,000원 여기까지. 네. 대각선 도로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가로 오른쪽 4칸, 위쪽으로 4칸 가야 되니까 8,000원의 비용이 되는 거죠. 다음 소요 시간 대각선 도로로 다가가게 되면은 30분씩 4개 해서 2시간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각선 도로 3개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30분이 줄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1시간, 위쪽으로 1시간 가야 되니까 2시간이 더 들어서 결국 1.5시간, 1시간 반이 더 듭니다. 그래서 3.5시간 똑같이 1시간 반이 들어서 5시간, 6시간 반, 8시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건에 맞는 것은 9,000원 이하, 그 다음 7시간 이내 요거니까 결국 여기서 대각선 도로를 2칸을 이용하든지 1칸을 이용하든지 이게 되는 것이죠. 답이 2가지입니까? 아니죠. 대각선 도로를 1칸 이용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대각선 도로를 2칸 이용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경로수니까. 그러면 대각선 도로를 1칸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분류할까요? 그 대각선 도로를 어디를 이용할 것이냐. 여기 우리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 4개의 대각선 도로 중에서 어디 1칸을 이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4가지인가요, 그러면? 4가지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자, 봤어요, 이거 움직이는 거? 바로 뜨네. 자, 여기서 대각선도로 1칸 이용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00에서 11로 대각선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11에서 22로 그러니까 두 번째 대각선도로, 세 번째 대각선도로, 네 번째 대각선도로 이렇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0,0에서 3,3까지는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뭐 1가지, 2가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세야 되는 거죠. 경로수를 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합시다. 대각선도를 2칸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각선도로 2칸 이용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이용하든지 첫 번째, 세 번째 이용하든지 첫 번째, 네 번째 이용하든지 두 번째, 세 번째 이용하든지 두 번째, 네 번째 이용하든지 세 번째, 네 번째 이용하든지 일단 어떤 대각선 도로를 2칸 이용할지가 6개가 있는 거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방법수를 세야 되는 것이죠. 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해보면 대각선 도로를 이 첫 번째 대각선 도로 1칸 이용하는 경우에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가로 3칸, 세로 3칸이니까 이 방법수가 되죠. 이게 바로 6시3이다. 되겠죠? 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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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6칸 중에서 A를 배치할 3칸을 고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도로망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건 어떻습니까? 00에서 11로 가는 방법수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2가지 이걸 굳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면 바로 EC1이 되겠죠. 그 다음 2,2에서 4,4까지 가는 경로가 바로 4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6, 12가 되겠죠. 12. 요거는 얼마죠? 20인가요? 20. 그 다음 요것도 4C에다가 2C를 곱하니까 12가지. 그 다음 요거 6C3, 20가지. 그래서
20가지, 12가지, 12가지, 20가지 해서 여기서 6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 대각선 도로를 한 칸만 이용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20가지 나왔으면 4 곱하기 20 했겠지. 그게 고배 법칙인데 여기는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대각선 도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합쳐야지. 합의 법칙까지 여기서. 그다음 이제 이렇게 대각선 도로를 두 칸 이용한 경우 2,2에서 4,4까지 가는 경우가 4C로서 6가지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 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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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1 해가지고 4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4C 해가지고 6가지가 되겠고 여기 2C1, 2C1 해가지고 4가지가 되겠고 여기 2가지, 2가지 해서 4가지가 되고 여기 6가지, 4C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4가지, 6가지, 4가지, 4가지, 6가지 해서 이걸 합산해야죠. 합의 법칙. 여기 30가지. 그리고 이것도 합쳐야죠. 64가지와 30가지. 왜? 이 겹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 중에 어느 하나로 이동했으면 이 중에 어느 하나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64가지하고 30가지 합쳐가지고 94가지가 된다.